이 PPT마저 제가 이 PPT마저 제가 두 번째로 저희 PM 스토리를 공유할 때 그때 만들었던 건데요. 그때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제가 원했던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인생을 걸고 PM 사업을 한다라고 주제를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로 했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진짜 인생을 걸고 PM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웰빙 그룹에 소속되어 있고 조이 기쁨이잖아요. 웰빙 그룹의 기쁨을 더하는 그룹이라고 해서 조이웰이라는 그룹 이렇게 탄생시켰고 제가 이제 조이웰 그룹의 그룹장으로 지금 PF 사업을 한 지는 1년 반이 되었어요. 왜 PM을 하냐고 많이 물어보죠. 근데 저에게 있어서 PM 사업은요, 내 인생의 동아줄이었어요. 근데 말 그대로 동아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공유하고 싶었던 건 제가 어떻게 PM 사업을 해왔는지, 아마 나해주 하면은 약간 좀 PM에서는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1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사업을 한 그 1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랑 같이 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지금 저희 멤버들과 처음에는 백만장자의 꿈을 이루고 싶었었는데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억만장자도 가능하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서 과감하게 백만장자에서 억만장자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저에게 나해주에게 PM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 인생이라고 답하곤 합니다. 근데 늘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저는 본명이 강나해주가 아니었어요.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새롭게 시작하고자 했던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엄청 긴 생머리였는데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이름을 개명했어요. 그래서 나혜주라는 이름을 새롭게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출생이 2020년이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나혜주라고 이제 살기로 마음 먹기로 시작한 뒤로부터는 완전히 그냥 나혜주로 살고 있었어요. 과거의 나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정말 배우자가 PM이었어요. 남편을 보는 시간보다 PM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았고 그리고 아까 12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는 12줄보다는 더 많이 있어요. 하지만 IMM 줄 이상은 지금 7줄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계속 제가 지금 그렇게 저는 무조건 집대에 넣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떻게 보면 천천히 가는 길이지만 제가 그 최고점에 도달하기까지 천천히 가지만 탄탄하게 가기 위해서 계속 12명만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12명 잉태중이라고 썼던 거고요. 저는 2년 전에 전라도 광주에 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출생지가 여기에서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전라도 광주라 지었고 저는 진짜 주변에 너무너무 아파서 학교에 잘 안 나오는 애 그리고 진짜 너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네 그런 사람이 저였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저 때문에 늘 아파하는 아이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었고요. 거의 우리 집의 돈은 저희가 병원에 다니는 돈으로 많이 까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의 그 이전의 생을 전생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즐겁고 건강한 사람이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저희 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 이상의 꿈을 꾸지 못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학교 수업의 첫 번째 시험은 다 가지 못했어요. 그냥 일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휴학을 한 적도 있고 아무리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도 아팠기 때문에 못 갔고 솔직히 공부는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학교에 나가지 못하니까 계속 성적은 떨어졌었고 결국 제가 원하는 대학도 가지 못했고 그렇게 저는 아픈 시절로 거의 가장 좋았던 시절은 아프면서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생 나의 꿈은 완전히 달랐죠. 저는 이제 PM인 나해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PM인이 어떤 PM이냐면 저는 사업에서 어떤 직급을 가는 것도 좋지만 저는 누군가에게 꿈을 전달하는 그런 PM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프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진짜 아프면 꿈도 없구나. 꿈이 있어도 감히 생각도 못하고 잊고 살고 있구나. 근데 정말 저랑 주변에 너무 비슷한 이런 많은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저랑 지금 느끼는 똑같은 그런 꿈을 다시 펼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픈 동안에 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 가장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건 더해빙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안에서 그 구루가 있었는데 제가 PM을 하면서 저와 같이 하는 멤버들 그리고 형제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꼭 저희 파트너가 아니더라도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그런
희망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웰싱킹이라는 이 책을 보면서 유튜브를 실은 많이 접했는데 부자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돈에 관심도 없었고 오로지 건강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도맛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돈이 있어야 되구나. 돈이 정말 좋은 거구나. 요즘 새삼스럽게 많이 느껴서 주로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이력을 본다면 실은 저는 PM을 먹은 지 4년이 넘었어요. 근데 PM 사업을 한 지는 1년 5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세어보니까 1년 5개월쯤 됐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에요. 만약에 PM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했더라면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했더라면 지금쯤 나는 CL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후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타이밍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제가 더 간절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데 또 한 번 느끼는 게 뭐냐면 PM은 언제 해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이 딱 좋은 시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PM을 하기 시작한 그 시점이 딱 코로나가 터지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2020년 3월쯤 때 터졌죠. 저는 이제 어떤 일을 했었냐면 학원에서 강사를 하다가 아이를 출산하다 보니 학원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같은 유치원에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그 유치원에서 이제 어린이 전문 강사로 이제 활약을 하다가 전문 지도사 자격증을 따면서 이제 선생님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면서 다시 저희 어렸을 때 꿈을 펼치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저희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정말 힘든데 수익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저는요, 돈이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제가 오로지 좋아하는 일만 했던 거예요. 제가 진짜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일만 했었는데 진짜 제가 아파서 들어누운 계기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 디스크도 같이 터졌어요.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그냥 들어 누웠어요. 들어 누워서 5살 난 아이가 물을 떠다 주는 걸 제가 목이 말라도 아이가 떠다 줘야 먹을 수 있었고 엎드려서 밥을 먹고 기어서 화장실에 갈 정도였어요. 하지만 제가 디스크 수술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 엄마도 그 디스크가 똑같이 있었는데 어차피 수술을 해봤자 또 똑같은 결과가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저희 엄마가 친정엄마가 오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거의 폐인처럼 누워있는 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뭔 생각을 했었냐면 나는 진짜 이 몸으로 노동 수익은 안 되겠다. 그리고 선생님도 안 되겠구나. 결국은 서서 있는 해서 하는 일은 저도 안 되고 그럼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진짜 딱 한마디로 누워서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누워서 생각된 게 뭐냐면 남편한테 너무너무 눈치가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고 아들한테 저희 엄마가 아들을 돌봐주긴 했지만 아들이 뭔가 옷 입었을 때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막 이쁘게 해주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정말 누워서라도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 일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내가 꾸준히 먹었던 PM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계속 사업으로 컨택했던 저보다 어린 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 10번째 얘기할 때 그때 제가 그분에게 가입을 해서 그때 한 번도 얼굴을 만난 적도 없었어요. 진짜. 그래서 그때 제가 이때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컨택을 할 때 10번은 찍어야 돼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습니다. 저는 10번째 얘기를 해서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도 저는 저희 스폰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10번째까지 저에게 전달을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저한테 끝까지 질척거려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PM에 가입해서 제가 이제 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제가 애용자다 보니까 저는 그때 모든 호전 반응이나 제품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사업을 안 하기에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분이 봤을 때.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미 PM을 어느 정도 다 먹고 있었고 제가 가입하자마자 실은 바로 IMM도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쾌속잔금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대면대면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트워크에서 월 100만 원이 들어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냥 너무 쉽게 저는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던 거예요. 근데 왜 3월에 가입을
11월에 이렇게 내가 VP까지 갔었나면 저는 이때까지 이 사업이 이렇게 소중한 건지도 몰랐고요. 그 다음 저 인생에서 완전 슬럼프가 왔어요. 그때 허리 디스크뿐만 아니라 저 인생에서 모든 안 좋은 일은 그 한 해에 다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까지 왔을 때는 내가 한계치에 도달한 거예요. 아예 그냥 인생 바닥에 이제 떨어졌을 때 제가 그때 다시 일어나서 사업을 시작한 시점이 11월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올인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부터 제가 시스템에 들어와서 배우고 PM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PM 사업을 진지하게 한 건 실은 2020년 11월 이때였어요. 이때부터 쭉 해서 지금 1년 5개월이라는 시간을 PM 사업을 했었는데 저는 진짜 미친 사람처럼 했었어요. 그 열빙에서 가장 미친 사람이라고 물어보면 아마 나예주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오로지 only PM만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 미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저는 정말 이렇게 미친 인생을 살았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인생의 제일 바닥에 쳤을 때 차 사고가 이번이 세 번째 났을 때요. 제가 교통사고만 세 번이 났었어요. 그 몇 개월 사이에. 제가 정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를 죽으라고 하는 건가? 그 생각도 했었고요. 너무 우울하다 보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 생각이지만 제가 그때 왜 그랬었는지 몰라요. 아들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마지막 교통사고가 가장 크게 났을 때 제가 입원했을 때 여기 보면 PM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게 제가 그렇게 죽고 싶었는데 PM은 계속 먹고 있었더라고요. 밥은 안 들어갔어요. 제가 2달 동안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고 술만 2달 동안 먹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까지 힘들었었는데 PM은 제가 계속 먹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지막 그게 뭐였냐면 자궁경부암이란 그 암이라는 그 말이 저한테 이제 통보가 왔어요. 저는 진짜 암이라는 글자를 들었을 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정말 죽고 싶은 게 아니었구나.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그때 병원에 있으면서 허리 디스크 때문에 여기 입원했지만은 암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암 전 단계긴 했었는데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시기에 제가 거기에서 정말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정말 여기에서 제가 단살이를 하게 되었는데요. 모든 번뇌를 끊었어요. 제가 그동안 모든 힘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짜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버렸어요. 그게 버렸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술 버렸고요. 정말 저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도 다 관계를 다 정리했었고요. 그리고 뭐 TV 보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들은 아예 하나의 미련도 없이 그냥 다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저는 이 병원을 나오면서 모든 것과 다 이별을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다짐을 했었죠. 정말 PM에 올인하리라. 왜냐하면 거기에서 제가 많은 이모들을 봤는데 60대, 70대 이모들을 봤는데 제가 그 나이 때쯤 되면 어떤 인생을 살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봤더니 이모들처럼 살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남편들 때문에 속상하고 자식들 때문에 속상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너무 아파서 이렇게 있는 이모들 6명을 보고 있는데 저희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난 정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다. 너무 이게 내가 바라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아보리라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마음 아픈 얘기지만 왜 내 인생을 동아줄이라고 하냐면 여기 이 말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바닥까지 가보니 죽음 앞에서 문제가 될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가 PM을 하면서 그 어떤 것도 저는 그냥 불구하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죽음까지 내가 가봤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뭘 하든지 나 죽음보다는 별거 아니야.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 결심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사업을 한다고 열심히 달렸는데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나중에 EVP 때 제가 공개했던 사진인데 제가 제가 이런 사고가 난지 아무도 몰랐었어요. 이게 전라도 제일 끝에 장흥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저 혼자 가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 혼자 스스로 사고를 냈는데 이게 대형 사고였던 거예요. 그게 거의 폐차 수준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저희 남편 차였거든요. 정말 비싼 차고 저희 남편의 드림카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는데 제가 이때 진짜 결단을 내렸어요.
내가 여기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그냥 미친년으로 낙인이 되겠구나. 그래서 진짜 미치도록 사업을 해야지 미친년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수리비만 아마 2,700만 원 견적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그 한 해 모든 것이 있었어요. 이게 세 번째 사고였고, 근데 그 위로 올라가는 그게 어떤 날이었냐면 그 다음이 제가 이제 제주도에 힐링 캠프에 디톡스를 배우러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제가 그 사고가 나서 너무 많이 아픈데도 제가 이제는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전라도 광주에서 운전을 다시 하고 렌터카를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 길에 또 사고가 났어요. 진짜 앞에 돌멩이 하나 통 튀었는데 앞에 유리가 와장창창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나 그 당일에 또 세미나가 있었는데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진짜 별거 아닌데 쓱 긁혀가지고 차가 또 쓱 긁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사고 날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왜 나를 죽으라고 하는 건가? 왜 이렇게까지 이틀에 사고가 세 번 날 수가 있지? 근데 그럴수록 제가 악이 서더라고요. 그래,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보자. 나 분명히 살아남을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바다까지 가봤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뭔가 자꾸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불구하고 제주도에 갔어요. 제주도에 가서 그때는 아직 IMM일 때예요. 그냥 무난하게 IMM을 가고 있었을 때 제가 이 목사님을 봤어요. 이 목사님을 봤는데 쌍목발을 지으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데모백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와,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암 환자였는데 교회에 있는 많은 암 환자분들을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그다음 여기 이제 연예인들도 보고 했었는데 이제 이 박사님 통해서 제가 이제 디톡스를 배우고 싶어서 오로지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제주도에 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버스에 앉아서도 저는 쉴 새 없이 이 1박 2일 동안 이 노트 한 권을 다 채워서 제가 궁금한 거 다 배워서 왔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어떤 꿈을 가졌냐면 CL이라는 꿈을 가졌어요. 왜 그랬냐면 CL이 그때 뭔지도 몰랐어요. 제가 너무 열심히 하고 이렇게 미친 듯이 사업을 하고 이게 배우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똑같이 하는 얘기가 너 CL 될 사람이다. CL 될 감이다. 너는 CL 간다. 그 CL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 CL? CL? 이게 뭔지 모르게 CL이 여기 머리에 꽂힌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보상 플랜을 알고 보니까 CL이 여기 제일 높은 급이구나. 근데 그걸 내가 갈 수 있다고? 근데 다른 사람한테 다 얘기하지 않고 진짜 형제 라인 모르는 사람도 저한테 계속 CL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래 CL 가자. 그게 나도 모르게 그냥 CL이란 꿈을 가졌어요. 어떻게 했냐고 얘기했잖아요. 거침없이 하이키라고 했는데 저희가 신년회 때 어떤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다리를 이렇게 차는 게 이게 저희 거든요. 제가 어떤 목적이 있으면 오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저희 수선소를 발로 이렇게 찼던 거예요. 우리 팀에서 벗어 나가라고. 근데 제가 평소에 일도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냥 거침없이 하는 편. 제가 사업이 시작된 건 전라도 광주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마침 제가 부천에서 쭉 살고 있다가 전라도 광주에 남편의 발령 때문에 이삿짐자라고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우울했던 거예요. 친구도 만날 수 없고 가족도 없고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똑똑해도 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시기 그리고 애기 엄마들 사이도 이제 만나지 않는 그런 시기에 제가 광주에서 저희 아들의 같은 학년의 애기 엄마를 이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저희 PM 사업이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그룹은 진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걸 제가 실감했어요. 이분은요 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시스템에 나와서 사업을 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냥 오로지 애용자인데 그냥 자기가 먹고 좋아진 만큼 공유를 해서 모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학교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말만 만나서 이렇게 PM 얘기하고 이게 전부예요. 저랑 같이 여행을 갈 수도 없고요. 당첨이 되어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이분들과 같이 PM을 같이 얘기하고 공유하면서 제가 여기에서 정말 폭풍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요, 다 저보다 학력도 높고 훨씬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PM으로 인해서 이렇게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시게 되고 정말 이 사업을 시작된 거예요. 저는 중국 고객보다 한국 고객이 더 많기 때문에 중국 고객을 좀 많이 케어를 못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모멘트를 열심히 했던 거예요. 이게 제가 그때 했던 모멘트인데요. 모든 내가 PM 사업을 했던 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하루도 이렇게 게을리지 않고
제가 미팅했던 것들을 다 여기에 적었어요. 이게 그냥 일부인데요. 제가 어떤 성공 노하우라고 하면 여기에서 말씀드릴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실은 성공 노하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없어요. 꾸준히 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컨택을 어떻게 했었냐면 제가 가는 곳은 다 저희 고객님이었어요. 커피숍도 저희 고객님이고요. 아까 그분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 공무원뿐만 아니라 애용자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생활권에 있는 분들은 다 저희 고객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숍 사장님, 네일아트 사장님, 미용실 사장님, 그리고 저희 집에 계단 청소하는 이모님, 그리고 저희 집에 택배를 가져다 주시는 택배 사장님, 그리고 비행기에서 만났던 그 옆좌석에 있는 그분도 가입을 해서 드시고 그냥 제가 만나기만 하면 이게 콜드 컨택이 다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광주에서 너무 낯선 여기 이곳에 있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옷 사러 가면 옷가게 사장님이 되고요. 그냥 저랑 만나기만 하면 연락처만 주고받으면 다 저희 PM 고객이 될 정도로. 그래서 저에게 어떤 별명이 주어졌냐면 너는 그냥 사람만 만나면 다 전달한다. PM을 그냥 사람이면 다 전달한다. 근데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했어요. 그 집에 가서 아픈 강아지도 제가 전달을 해요. 먹이라고 얘기를 해요. 강아지도 사료를 비싼 걸 먹이면 털 색깔이 이뻐져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은 그 아이, 어르신 다 이렇게 드시라고 할 뿐만 아니라 강아지, 고양이한테도 먹으라고 해요. 그 정도로 저는 모든 분들에게 PM을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달에 거의 한 100명에게 액티바이즈를 타줬던 것 같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임상으로 배운 것들이 있었어요. 액티바이즈의 반응을 너무너무 잘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의사는 아니지만 그냥 관상만 보고 액티바이즈 반응만 보고 그냥 이렇게 봐도 어디가 아픈지 바로, 그리고 이게 뭔가 눈빛만 봐도 우울한 그 마음까지 제가 읽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 아닌 그런 의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1, 2시간 동안 너무 이렇게 많이 지원 미팅을 다니고 힘들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허리가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되었어요. 근데 1년 동안 정말 제가 어느 정도로 일을 했었냐면 제가 EVP 갈 때 거의 울면서 갔거든요.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 직급이. 근데 그때는요, VP 갈 때는 하루, 한 달에 한 3번에서 4번은 꿈을 꿔요. 꿈에서 제가 PM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EVP 갈 때는요, 제가 진짜 거짓말 하나도 보탬 없이 30일 내내 PM 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밤인지 낮인지 분간이 안 가요. 제가 잠깐 자고 5분 동안 자고 있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일어났을 때 이게 꿈인가? 왜 생신가? 이게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 달 동안 미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생생하게 꿈에서 제가 PM을 똑같이 미팅을 하고 지원을 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미칠 수 있나? 그게 아직도 소름 끼쳐요. 그렇게 해서 제가 1년 만에 정확하게 PT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EVP에서 PT는 평달에 갔던 건가? 엄청 편하게 갔어요. 왜냐하면 오토십으로 갔거든요. 저는 시스템에 이렇게 어떤 리더님들이랑 같이 시스템으로 간 게 아니라 오로지 PM 애용객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다 공무원 선생님이고 저 주변 사람 애용객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농부의 마음. 혹시 이 나무를 심은 사람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한 마을에 나무가 없이 땅이 죽어가니 양치기가 이 땅을 살려보려고 합니다. 양치기가 황무지에 3년 동안 3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습니다. 그 중에서 2만 개가 싹을 틔웠는데 그 중에 또 절반은 쥐가 갉아먹고 바람이 꺾이고 1만 그루 정도가 나무가 되었습니다. 1만 그루의 참나무가 다 피어났습니다. 숲이 더 넓어졌고 완전히 숲으로 바뀌어서 시냇물도 흐르고 마을 사람들도 돌아오고 새도 지저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행복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제가 이 농부였고 저는 전라도 광주에 왔을 때 진짜 친구 한 명 없었고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진짜 모든 걸 다 이렇게 떠나서 왔을 때 제가 PM으로 인해서 저희 PM 마을을 만들었던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너무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너무 많은 이제 PM 인연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도 사람이지만 저만의 그 생활권이 완전 변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이 양치기 라는 생각이 들고 PM으로 인해서 정말
시냇물이 돈이잖아요. 돈도 생겼고 사람들도 많이 많이 생겼고 저만의 PM 마을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어떤 가르침을 주냐면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저는 이게 확신이 있었어요. PM으로 꼭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제가 그 말라가는 땅에, 실은 그 말라가는 땅은 저희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살아났던 거예요. 제가 PM으로 인해서 1년 동안 제가 다시 살아났던 거예요. 나의 주로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절구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동영상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절구란 무엇이냐면 절도는 이제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꾸준함은 모든 것을 이긴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덕목은 꾸준함 뿐인 것 같아요. 저는 1년 동안 정말 꾸준히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노하우를 물어본다면 꾸준한 거, 그거, 그리고 확신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정말 저는 쓰러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하다가 침대에 잠깐 누웠는데 제가 쓰러졌는지 잠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임계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그 임계점이 99도의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끓기까지는 너무너무 힘들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버티지 못하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파트너들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정말 가까이 다 와 갔는데 거기에서 포기할 때 되면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임계점을 넘고 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것에 흠뻑 빠지고 나면 진짜 엔돌핀이 돌아요. 그 어떤 것도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 임계점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게 되면 PM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그 일에 진짜 흠뻑 빠지지 않는 이상은 제가 말하는 그 엔돌핀, 그 기쁨, 그 희열, 그런 건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그거 한번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게 가슴 뛰는 인생, 제가 가슴 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임계점을 남고 나니까 그때까지는 진짜 많이 해야 되고요. 계속 빨리가 안 되지만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쭉 와 보니까 이제는 진짜 많이 하지만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저 어제 미팅을 10명을 했거든요. 사업자 미팅만 5건 했나? 근데 그게 하루에 했다는 게 제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사무실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가능한데 제가 이거 PPT를 만들려고 앉아 있었는데 계속 상담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컵을 세어보니까 거의 10명을 제가 PM을 얘기하고 상담을 해드렸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는 너무 했던 걸 반복하다 보니까 정말 빨리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실은 1년이라는 시간밖에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이게 우리 강아름 사장님을 만났던 그때예요. 위싱보드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때 제가 오로지 머리에 뭘 그리지? 저는 뭐 돈, 시계, 집 이런 게 안 들어왔어요. 저는 오로지 사람만 찾고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광주에서 1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저랑 같이 달려줄 사람이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사람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람만 어렸어요. 을 보시면 다 멋있는 모델 같은 분들, 엄청 날씬하고 멋있죠. 그래서 여자 10명 어리고 그 다음 남자 2명을 했어요. 근데 요즘 제가 계속 멋있는 남자를 생각했더니 총각도 들어오더라고요. 멋진 남자 사장님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날씬하게 했냐면 저는 이제 디톡스로 좀 많이 사업이 잘 된 편이라서 디톡스해서 성공시킨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디톡스로 성공하신 다음에 저랑 같이 사업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진짜 모델처럼 옷을 입고 독일 무대에 서는 게 저희 꿈이에요. 여기에 지금 엄청 비싼 가방들이죠. 데모백이 이 백이 될 때까지 열심히 달리고 싶고 그다음 이거 그냥 너 가져. 이렇게 얘기할 때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저희가 파트너를 꿈꿨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파트너가 없었어요. 저랑 같이 달려줄 파트너가 없었고요. 이건 저거든요. 전데 제가 디톡스를 그동안 TN 사업을 하기 전에도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어서 다이어트 코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많이 아팠기 때문에 진짜 잘 안 빠지는 살, 물만 먹어도 찌는 살, 제가 그런 체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이어트 디톡스로 이렇게 저만의 다이어트 디톡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지만 저는
분들이 거의 다 아프신 분들이기 때문에 매 사람마다 주는 그 먹는 처방이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이분들만큼은 사업으로 저랑 이끌어 가고 싶으면 그냥 1대1로 엄청 열심히 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다 한 달에서 2달, 최대 3개월 안에 이렇게 빠진 효과고요. 이분은 이제 마리아로 활약을 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날씬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너무 멋진 몸매를 만들었고 통이 있었는데 진짜 한 달 반, 2달 만에 이렇게 멋진 몸이 되었고 지금 3개월 만에 이제 이렇게 된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 달에 응급실을 3-4번 갔었는데 디톡스 하고 나서 한 번도 디톡스 하는 동안에도 간 적이 없고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거의 다 아기 엄마들 출산 후에 되지 않는 그런 살들을 제가 이렇게 디톡스를 해줬어요. 이 사실은 제가 독일에 가기 전에 제가 이런 저희 그룹에 이제 세미나를 소형 세미나를 했었는데 여기 이제 디톡스에 관심 있어서 오신 분이 3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웬걸요? 제가 독일에 갔다 왔더니 2주 만에 이분들이 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대박이죠. 저는 독일 가서 신나게 놀았는데 너무 미안하지만 신나게 놀았는데 돌아와서 이분들을 못 알아봤어요. 이때도 초면이지만 두 번째 볼 때 또 못 알아봤어요. 이렇게 디톡스로 인해서 이 친구가 아까 이 친구가 3개월 만에 아까 빠진 마리아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똑같이 복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2주 만에 이렇게 변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디톡스, 제가 나 예뻐해줘, 나 예뻐해줘 디톡스라고 이렇게 디톡스를 엄청 재미있게 살을 빼고 있어요. 임병 사장님이 디톡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사진 급하게 넣었어요. 제가 저희 시스템에 들어올 파트너 사장님들 찾기 위해서 미라클 모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왜냐하면 모두 육아맘들이기 때문에 제가 5시부터 그때는 5시 반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엄청 일찍부터 꾸준히 이렇게 계속 아침마다 제가 사업자 트레이닝을 해주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너무 기적같이 한 달, 2달,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저에게 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이웰이라는 그룹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5월 세미나 때 그때 우리 다 가보신 분들은 아마 여기서 다 얼굴 보셨을 텐데 그때 처음으로 저희 팀이랑 같이 이렇게 연합 세미나에 참가하고 시상식 상도 받고 이때 이분들은 다 10kg 이상 빠지신 분들, 아까 거기 디톡스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다 이 주인공들이에요. 이렇게 멋있게 무대에서 멋진 드레스를 입고 같이 연합 세미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엄청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데 다 서울 경기도 쪽에 이제 지금 계시고 있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 많이는 3박 4일, 2박 3일 동안 늘 가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다 보면은 육아맘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저는 85년생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88, 87, 86. 그래서 늘 같이 있는 게 즐겁고요. 애기 엄마다 보니까 홈 세미나도 많이 한 편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의도 본사에서 세미나 끝난 다음에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명단 작성하는 지금 현장입니다. 이렇게 같이 정말 재밌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팀원들은 다 여기 지금 전라도 광주에 한번 가족끼리 모두가 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오시고 제가 이게 언제냐면 5월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가 사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5월이고 그 다음 이게 6월인 거예요. 저희 독일에 갔을 때 사진이 너무 많아서 급하게 몇 장만 적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면 다 이룬다는 걸 전달해두고 싶었어요. 제가 PM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아직 IMM이 뭔지도 모르고 있을 때 그냥 내가 어떤 줌 미팅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아시아에서 엄청 유명하신 분이죠. 브렌다라는 사람인데 그분이랑 저랑 이제 화상으로 서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너무 연예인이다, 이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 오면 놀러 오세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한국에 가는 것도 좋지만 독일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그래서 그때 독일에서 어떻게 만나지? IMM을 하면 독일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근데 왠지 이분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그래? 독일에 가서 만날 수 있을까? 그때 했던 생각이 저는 독일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이분을 만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저랑 만나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만남이 너무 가슴 설렐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생각했을 때는 설마 내가 가서 이분을 만날 수 있을까? 독일을 내가 갈 수 있을까? 초기 사업자들은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 기쁘게 그것도 제가
그래도 PT라는 직급을 가지고 만나니까 너무 또 자랑스러워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저희 그룹에 이제 그 리더 메시지 이런 것도 해주시고, 이번에 두바이 갔을 때 또 만나고, 자꾸 그냥 보기만 해도 즐거워요. 그래서 이런 분한테도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귀인이죠. 그리고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났을 때, 저는 비키 여사님을 봤을 때 너무 이게 아우라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다. 근데 이분을 만날수록 내가 행운이 깃들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안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랑 포옹을 하고, 이번에 두바이 만났을 때도 또 안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나는 또 언제쯤 이분을 안을 수 있을까? 그냥 행운의 여신?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여자로서 이렇게 우아하게 진짜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장님보다는 비키 회사님한테 저는 더 좋은 기운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사진을 더 크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게 독일에 갔던 일들은 여러 사장님들이 이제 여행 후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제가 사진을 많이 담지 못했어요. 시간이 급해서. 근데 여기서 제가 이 회의를 참석하는 내내 뭔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진짜 현실일까? 왜냐하면 1년 동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일만 하다가 갑자기 독일 가서 처음으로 제가 쉬는 날이었던 거예요. 처음으로 미팅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았던 날이 이 독일에 갔을 때예요. 가서 몸살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하다가 쉬면 몸이 아프잖아요. 독일 가서 엄청 아팠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데 너무 아프고 힘든데 또 거기에서 이제 임병우 사장님은 상 받고 막 울고 있지. 그리고 정서수 사장님은 막 가슴 설레면서 막 그 소감 수상 소감을 하고 있는데 아 나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저기서 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또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앉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1년 동안 술을 한 번도 마시지 않았어요. 한두 번은 아마 그 어쩔 수 없이 한두 잔을 마셨지만 제가 술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업을 위해서 감히 술을 끊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술을 마시면 그 이튿날 스케줄을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미팅을 많이 할 때는 하루에 4번, 5번을 해요. 그 장소도 그렇게 옮기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술을 과감히 끊었는데 독일 가서 왜 맥주 사진을 올렸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마셨어요. 원 없이 마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진짜 잠깐 쉬어도 괜찮아요. 독일 맥주는요, 여기서 사 먹는 그 맛이 아니에요. 아, 그쵸. 진짜 그 현지, 그 지역마다 맥주가 맛이 다 틀리고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샴페인으로 시작해서 점심에는 맥주로 시작하고, 그 다음 저녁에는 이렇게 와인을 마시고, 술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술을 마시고 왔어요. 거기 가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래서 그동안 못 먹었던 술을 다 먹고 돌아가면 마시지 말아야지 하고 지금도 안 마시고 있어요.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집 보면은 윤병 사장님이랑 같이 사진을 찍었던 게 한 컷이 생각이 나요. 저는 저희 파트너랑 가지 못했던 그 아쉬움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 형제를 아닌 사장님들이랑 많이 이제 만났었고 거기에서 사람으로 통해서 제가 많이 느끼고 배우고 동기부여가 많이 됐었어요. 이 사진을 제가 한 장 올린 이유가 저희 아들이 이 사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푸사에다 이 사진을 올리고 독일 엄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아들이 너무너무 기특했어요.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자. 그리고 독일어를 쓸 줄 모르니까 암호처럼 이렇게 해서 뭐라고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저희 아들은 지금 9세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 때문에 이 사진을 제가 푸사로 한동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7월은 또 바로 두바이에 놀러 갔죠. 맨날 놀러만 갔어요. 이때 이제 저희 남편이랑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저희 남편이 두바이 가서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실은 연합 세미나 때 제가 저희 남편이 강력반 형사 마약 형사라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다 거짓말인 줄 알았나 봐요. 제가 저희 남편의 직업을 얘기하지 않고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액티바이즈 이거 있잖아요. 이거 마약이냐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이거 마약 탔어요? 약 탔어요? 이럴 리가 없다고 너무 의심을 많이 하니까 제가 그때부터 저희 남편을 팔아먹기 시작했어요. 저희 남편이 마약반 형사입니다. 저희 남편도 먹고요. 진짜 형사예요. 마약 수사대 형사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먹고요. 동료들도 먹고요. 다 먹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처음으로 저랑 함께 PM의 어떤 행사에 참가하기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가서 진짜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어요.
예전에 이걸 하면 저희 아들이 사진 찍은 PM 베이비들 특징 있죠. 이것만 하면 아빠들이 뭐라 꼭 아들한테까지 그래야 되겠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남편은 사진 곳곳에 다 이거예요. 제가 없는 그 장소에서 다른 분들이랑 사진 엄청 많이 찍었더라고요. 근데 사진마다 다 이 사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사람을 이렇게 만들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남편들이 응원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하면은요. 언젠가는 인정을 하게 돼요. 저희 남편이 여기 갔다 와서 저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거든요. 여기 갔다 와서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당신을 이렇게 많이 인정하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나 봐요. 그리고 내가 왜 이 사업을 이렇게 즐기는지를 남편이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 사업은 여행을 갔다 오면 더 미치게 만들구나. 그리고 본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못하지만 여기에 다녀와서 남편이 했던 얘기가 나도 내 직장에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동기부여를 받았대요. 여기에 있는 이런 분들이 너무 기운이 좋고 에너지가 좋고 진짜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모이니까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막 이렇게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인정 이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솔직히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시작 전에 제가 광주에 오기 싫었잖아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엄청 컸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광주에 왔기 때문에 사업이 더 잘 됐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소원이 뭐였는 줄 알아요? 저희 남편보다 단 10원이라도 더 벌면 된다는 게 저희 목적이었어요. PM상이 저희 남편보다 단 10원이 오히려 저희 남편이 나 뭘 해줘 나 뭘 해줘 이거를 왜냐하면 공무원이 내가 이룰 수 있는 꿈은 어디까지라는 게 너무 이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이상을 꿈을 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저희 남편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계속 바이클 뭐 헬스장 차려줘 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괘씸했었거든요. 아, 왜 자꾸 나한테 원하지?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남편도 꿈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위해서 우리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을 그 위에 건 내가 꿈을 꾸지 못하지만은 내가 해줄 수 있겠구나.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솔직히 막 큰 집을 갖고 싶다, 차를 갖고 싶다 이런 물욕이 없어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없어도 그냥 엄마는 다 해줄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이게 돈에 대한 욕심이 없고 물욕이 없다 보니까 명예욕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너무 갖고 싶은 게 많으니까 남편을 이렇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요즘 들어서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희 그 사업을 원래도 많이 지지를 해줬지만 두바이 다녀와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짜 저희 집에 이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놀러 와도 너무 반갑게 대해주고 그리고 그 PM인의 마인드로 엄청 내조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여기 지금 보면 지사장님 계시잖아요. 지사장님도 엄청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은 나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을 많이 잡아야 되지만 나중에 경찰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같이 부부 사업을 하세요. 막 이렇게 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이렇게 해주는 걸 보고 역시 회장님이셔.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여기 지금 사진 잘렸지만 연예인의 그런 뭐지 연예인 맛을 봤다고 해야 되나? 이상하게 PM 사업을 하고 나서부터 제가 자꾸 드레스를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 사면요. 한 벌을 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네 벌을 사요.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가서 입어보고 이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세 벌, 네 벌을 이렇게 사서 입어보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입고 안 맞는 건 제가 저희 파트너들한테 얘기해줘요. 누구 이제 다음에 승급할 때 이거 입을 수 있어 선물 줄게 이러면 그분들이 그걸 입기 위해서 또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가방이든 옷이든 이렇게 나눠 입을 수 있는 그런 파트너, 친구가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보면 저희 남편이 이렇게 경호원처럼 이런 그런 척하면서 사진 찍었는데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특전사 형부가 있었어요. 황도원 사장님 남편 특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뭐랄까 좀 평범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약간 도라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할 정도로 좀 상상 이상의 그런 액션이나 그런 행동을 과감하게 잘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복장을 봐도 그렇죠. 과감하게 이렇게 현지 옷을 입고 계속 돌아다녔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 사진을 왜 올렸냐면 정말 이게 꿈과 같은 게 뭐냐면 제가 딱 1년 전에 광주에 이사 왔을 때 여기 지금 이청 그룹장님이랑 남편이죠.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5월에 CL 가셨어요. 저희 광주에
마침 미팅을 오셨는데 저희 집으로 와서 자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집에 와서 잔다 그러지? 근데 일단은 누군가라도 제가 아는 사람이 한번 저희 집에 와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랑 이제 같이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 사진을 제가 못 찾았어요. 제가 그때 엄청 슬럼프에 있었을 때 이청 언니가 그날 밤 잠을 못 잤대요. 나에게 어떤 방법을 해줄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제가 너무 낯선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를 때 그때였거든요. 근데 언니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방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설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아, 스폰서가 나를 위해서 밤을 설칠 만큼 나를 위해서 고민을 해주구나.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수근 형부는 저희가 거의 사부님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제가 따르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많이 힘든 부분까지 이렇게 다 알아주시면서 얘기 조언까지 해주고 그런 역할까지 해주고 가셨어요. 근데 정확하게 1년 이후에 제가 이 부부랑 같이 저희 집에서 넷이서 같이 맥주 먹고 있었던 거기서 갑자기 두바이에서 드레스를 입고 이 장면을 생각하니까 이게 정확하게 1년 이후거든요. 근데 저는 형부라고 불러요. 형부가 저한테 와, 나이주 성공했다. 1년 만에 이렇게 됐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울컥한 거예요. 그때 제가 비로소 뭔가를 이뤘구나라를 실감했었을 때, 이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자꾸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청은이 사무실에 가면은 늘 이 회장님이랑 부부랑 같이 찍은 사진을 보게 돼요. 그럼 그 사진을 보면 나도 나중에 저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이 사진을 찍으면서 와, 진짜 내가 1년 만에 이 사진을 찍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뭔가를 원하면 생각을 하세요. 다 이룰 수 있더라고. PM 안에서는 다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사진을 제가 지시다가 너무 재밌어서 몇 장 올렸는데 바람 바람의 여인이죠. 이 사진을 왜 올렸냐면 뭐냐면 진짜 여유로움이 있으니까 바람만 불어도 그냥 깔깔깔깔 웃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모든 것이 즐거워요. 이게 뭐라고 바람에 머리 이렇게 날렸는데도 엄청 즐겁게 웃고 있었어요. 우리 정서진 사장님이랑. 그리고 김승현 사장님은 사진을 찍으시면서 이쁘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 자신감은 또 어디서 났는지 이렇게 즐겁게 사진을 찍었던 게 생각이 나고요. 오늘 김승준 사장님이 안 계시네요. 여기 뒤에 보시면 수영복만 입고 뒤에서 햇빛을 이렇게 쬐고 있는 김승준 사장님이 뒤에 이게 배경으로 있어요. 제가 몰카를 찍은 게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한껏 여유를 부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공유하면 안 돼요 했는데 엄청 작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해드렸어요. 저는 해강그룹에게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유튜브로 올라오는 강의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 정수진 사장님의 보상 플랜.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지금까지 저희 파트너들한테 이대로 그냥 100번을 봐라. 이대로 얘기할 수 있으면 너는 어디서든 다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희 파트너님들은 임명희 사장님이 제품 강의를 엄청 좋아하세요. 이분은 왜 이렇게 잘하세요? 사업한 지 얼마 안 됐다면서. 그러니까 선배님이셔. 내공이 있잖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정말 덕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사무실을 오픈하기 전에도 해강그룹 그 본센터 거기 가서 이렇게 많이 보고 좋은 조언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제가 5월 놀았죠, 6월 놀았죠, 7월은 일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7월 놀았죠. 그리고 이제 8월 저희 사무실 오픈이 계속 오픈한다고 했는데 여행을 2달 동안 가느라고 오픈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실마저도 제가 꿈꾸었던 거예요. 이게 저희 집 13층인데 밑으로 내려다 보면 이렇게 되게 특이한 상가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 동네는요, 알짜배기 부자 동네예요. 근데 이 건물 안에 골프도 치고요, 사우나도 있고, 헬스도 있고, 필라테스 있고, 그러니까 네일샵, 미용실 있는 게 다 있어요. 사모님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 이런 상가 건물인데 제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때마다 저 상가 건물에 내 사무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갔을 때, 여기 왔을 때 아무도 친구가 없기 때문에 너무 외로웠거든요. 맨날 하는 게 뭐였냐면 네일샵 사장님이랑 수다 떨고 미용실 이제 원장님이랑 얘기하고 그러면서 나도 여기다가 샵 하나 해서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맨날 그냥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살면은 외롭지 않고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1년 만에 제가 여기에다가 정말 사무실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게 PM 사무실이었어요. 저는 이 공간이 그냥 제가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꾸미기 시작했는데 어떤
어떤 스타일로 꾸밀까 그냥 심플하게 꾸미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강그룹 거기에도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좀 이쁜 그런 것도 많이 받고 정말 심플하게 꾸렸어요. 너무 크지도 않고요. 저희 남편이 이런 테이블이랑 의자는 저희 아들이 맞춰주고 이렇게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어떻게 보면 다 꾸몄는데 저희 아들이 이 액티바이즈 빈 깡통을 엄청 열심히 쌓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많이 쌓을 생각이 없었는데 아들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싸주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 사무실을 자랑스러워해요, 저희 아들이. 근데 오픈식은 너무 거창하게 했다고 해야 되나? 저는 이때 정말 많이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1년 전에 왔을 때 너무너무 외롭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픈할 때 정말 상상 이상의 사람들이 저를 축하해 주러 왔었어요.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왔었는데 이 사무실에 다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아이들은 입장이 안 돼서 저희 집에다 그냥 다 모셔두고 여기 지금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이 저희 스폰서도 있지만 형제 라인도 있었고요. 저희 파트너 우리 그룹에 있는 분들이 온 가족이 같이 온 거예요. 엄마들은 아이까지 데리고 기차를 타고 왔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라고 그냥 조그만 사무실 하나 오픈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근데 더 많은 인원들이 오겠다고 하는 걸 제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 손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펜션 마을에 이분들을 다 모셨는데 제가 또 그때 꿈이 또 생긴 거예요. 내가 별장이 있어서 내가 언제든지 PM을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늘 파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원이 있는 집이 있어야 되겠구나. 또 하나의 꿈이 생겼어요. 왠지 그것도 또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요, PM을 하고 나서 생각된 게 뭐냐면 뭐든지 내가 원하고 꿈꾸고 내가 간절히 바라면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오셨던 분들인데 저는 저희 남편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저희 남편이 입은 옷을 보셨죠? 여기 핀은요, 거기 두바이 가서 받았던 핀을 꽂고 오신 거예요. 이게 하루 반차를 내서 오셨는데, 그렇게 이걸 싫어하셨던 분이 옷, 그리고 이 핀까지 완전 너무 PM인처럼 저도 핀을 안 꼽았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 핀을 꽂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됐어요. 와, 나의 주 남편 사업 마인드 짱이다. 사업하냐고 막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만큼 저를 이렇게 내조하고 응원하는 거에 제가 정말 너무 기뻤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청 언니하고 그룹장까지 다 오셨는데 그때 또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1년 전이랑 1년 후에 이렇게 해서 또 언니를 다시 모시게 되구나. 두 번째 광주에 오게 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다시 왔을 때는 내가 사무실에서 이 언니들을 이렇게 보게 되구나. 그래서 이게 얼마 안 됐는데 저는 여기서 거의 파티처럼 했어요. 그리고 못 오신 분들, 제가 오지 말라고 했던 분들도 많았는데 저에게 이제 선물을 하나하나 보냈는데 제가 이 선물을 담고 싶었어요. 지금 하나하나가 막 해외에서 보내오신 선물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장님들의 마음인데 어떻게 보면 다 형제그룹 사장님들이에요. 제가 도와준 적이 있었던 분들 그리고 저희와 인연이 됐던 분들인데 여기 있는 문구들이 다 너무 좋았어요. PT 100명 탄생하길. 생각해보니까 아라이 언니가 PT 100명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되겠구나. 월 1억 넘게 벌어요. 그 언니가. 그래서 내 밑에 PT 100명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게 다 의미가 있는 이런 선물들 요 하나하나도 다 이렇게 해줬고 이 문구는 제가 만들었어요. 자세히 보면 여기에서 저희의 CL그룹 탄생한다. 이게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제가 읽었던 건데 이걸 계속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생각이 나를 만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과감하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받았던 선물인데 제가 이렇게 문구를 넣었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저희 아들은요. 이 액자를 제일 좋아해요. 예전에 저는 제품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품 강의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보상 플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엄마가 PP였으면 좋겠어. 왜 CL이 아니고 PP야? 직급을 다 알아요. 저희 남편이. 제가 너무 중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 알거든요. 근데 PP였으면 좋겠대서 왜 PP였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PP면 금방 CL이 되잖아. CL이면 월억을 벌잖아. 그러면 우리는 부자가 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래 엄마 열심히 할게 그랬더니 근데 엄마 어떻게 하면 PM을 할 수 있어? 왜? 했더니 자기도 PM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너는 그냥 열심히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나중에 엄마가 상속을 해주면 돼. 그랬더니 그럼 그 월억은 내가 받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대화마저도 너무너무 즐겁고 어쨌든 아들이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것만으로 저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게 제가 1년 전에 찍었던 사진인데 정말 3개월에 10,000km를 달렸던가? 그래요. 제가 BMW 차를 새 차를 뽑았는데 3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10,000km를 달리고 지금 거의 만 몇 킬로를 달렸지? 거의 20,000km 가까이.
제가 그렇게 전라도 광주와 서울을 오갔어요. 그 길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워요. 제가 허리 디스크가 20년 됐거든요. 뼈 나이를 측정을 하면 할머니 뼈예요. 그렇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런데 4시간 반, 5시간을 쉬지 않고 그냥 밟을 수 있어요. 제가 PM 덕분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미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왕복을 1년 동안 꾸준히 왔다 갔다 했었고 정말 힘들 때는 이렇게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저희 눈에는 그 꿈을 이루고 싶은 저희 눈빛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기차에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딱 3년만 달리고 편안하게 놀 수 있다면 지금껏 힘든 거 그까이 거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PM 요정 지치지 않고 즐거운 이유는 꿈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데 왜 해? 이렇게 힘들고 나면 그 앞으로는 내가 힘들지 않기 때문이야. 내 허리는 지금 쓰지 않으면 나중에 더 아파서 못 쓸 것 같은 생각에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다시 1년 뒤에 제가 봤는데 이 사진은 IMM 트레이닝 때 제가 달리는 모습을 이제 이수근 형부가 찍어준 건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해맑게 달리고 있지? 제가 달리는 모습을 보고 저 스스로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때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겨우 일어났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맑게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룬 꿈은 PT지만 저희 꿈은 최소 5명 PT는 제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최종은 12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냥 지원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솔선수범이라는 게 있고 제가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봐야 저희 파트너 사장님도 뛰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1년 전이랑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하루에 PM 하는 시간을 계산을 해봤더니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PM을 해요. 요즘에 그나마 꿈에서 PM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집안일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다 거의 남편이 하고 있고 아들도 그 덕분에 엄청 독립을 빨리 했어요. 스스로 다 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이게 제가 5월 달에 썼던 목표인데 지금 다시 한번 꺼내봤어요. 근데 저는 원래 2025년에 CL까지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SCL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자꾸 거기에 대해서 그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돈 언니가 저한테 너는 밑에 라인이 직대가 많기 때문에 SCL을 해야 돼. 그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그럼 1년만 더 하지 뭐. 그리고 SCL까지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쨌든 저는 저 감히 적을 수 있고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으로도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저희 지금 12줄 이상은 되는데 7줄 이상이 IMM인데 거기에서 한국 라인이 5, 6 라인 되고 중국 라인이 또 이제 3개, 4개 라인 되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열심히 여기 안정이 되면 중국으로 가고 싶어요. 중국으로 가서 처음 내가 그때 시작했을 걸 그 꿈을 중국에서 다시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한국에서 좀 안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국이라는 그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거기 가서 새롭게 또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최종 꿈이고요. 이거는 무슨 사진이었냐면 이번에 이청 언니랑 둘이 왔을 때 잘 데가 없어서 펜션 마을로 이제 다 같이 옮기는 길에 제가 뒤에 탔었거든요. 근데 그 차 뒤에 앉으면서 너무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두 분한테 손을 이렇게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내가 PM 가는 길이라고, CL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제가 좀 의미 있는 사진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공는 여기까지였어요. 저는 어떻게 화려한 언어나 그리고 뭔가 동기부여 팍팍대는 명언이나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냥 엄청 뭐랄까 제가 그냥 해왔던 그대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명언이나 이런 문구들을 들었을 때는 힘이 되지만 나중에 돌아서면 저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열심히 했던 그 일 한 가지 한 가지들은 그대로 다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저처럼 이렇게 죽고 싶었던 사람도 다시 PM으로 태어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듯이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저 정말 많이 아팠어요. 걸어 다니기도 힘들 만큼 너무너무 힘든 몸을 이끌고도 이렇게 해냈기 때문에 건강하고 여기 지금 이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연예인 같은 얼굴도 너무 많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들은 분명히 저보다 더 멋지게 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내가 생각하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그런 나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안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